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에서 소리 날 때 의심해봐야 할 신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딱, 뚝,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난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다 나는 소리겠지.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리만 들려도 혹시 관절이 다 다른 건 아닐까?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 의심해봐야 할 신호 5가지를 쉽고 편안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안심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진료를 고려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리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증상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리는 나는데 통증이 전혀 없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딱, 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힘줄, 주변 조직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관절 안에 기포가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만 있고 통증이나 붓기,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갑자기 심해졌거나 새로운 증상이 함께 생겼다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68세 바가묵의 어르신은 무릎을 굽힐 때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되어 진료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증상이 변하면 다시 확인해보자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리 자체보다 통증이나 붓기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통증도 함께 느껴진다면 관절이나 주변 조직에 부담이 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증의 정도와 기간입니다. 하루 이틀 일시적으로 나타난 통증과 몇 주 이상 계속되는 통증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하묵의 어르신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고 동시에 앞쪽 무릎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냈지만 불편함이 계속되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리와 통증이 함께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함께 느껴진다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릎의 상태가 평소와 달라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무릎이 눈에 띄게 붓거나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소리와 함께 나타난다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무릎이 조금 부었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걷거나 무리한 활동을 한 뒤 일시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거나 반복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9세 최 어르신은 손주와 하루 종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신 뒤 무릎이 붓고 움직일 때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불편함이 계속되어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소리보다 붓기와 열감이 함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억하세요. 무릎 소리는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붓기, 열감, 심한 통증이 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이 든다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릎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아요. 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걸을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소리와는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은 여러 구조물이 함께 움직이며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방향을 갑자기 바꿀 때,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74세 박 어르신은 시장을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무릎이 뚝 하는 느낌과 함께 잠시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무릎이 걸리는 느낌이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넘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습관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을 줄여보세요.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계단에서는 난간을 활용하며 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살펴봐야 할 신호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는 경우. 둘째,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셋째,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함께 느껴지는 경우. 넷째,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소리와 함께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진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소리만 났는데 이제는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시장 한 바퀴만 돌아도 쉬어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불안합니다. 이처럼 무릎에서 나는 소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계단을 피하게 되고 외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무릎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와 함께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3세의 김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났지만 통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가까운 공원도 끝까지 걷기 어려워졌고 버스를 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진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과 생활 습관을 조절한 뒤 조금씩 활동량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원인과 경과는 다르지만 생활의 변화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와 함께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무릎이 눈에 띄게 붓거나 열감이 있는 경우, 걷기 어렵거나 계단 이용이 힘들 정도로 불편한 경우, 무릎이 자주 잠기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넘어지거나 다친 뒤부터 소리와 통증이 시작된 경우, 충분히 쉬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나는지보다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리만 있고 통증이 없다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반복된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붓기나 열감이 함께 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 진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소리와 함께 걷기나 계단 이용처럼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진다면 무릎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무릎은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하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소리가 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불편함이 계속되는데도 무조건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변화를 잘 살피고 평소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체중 관리,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무릎에서 소리가 날 때 소리만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나타나는 증상도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 무릎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과장된 정보가 아닌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